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추적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대로라면 어제 추적 종목 리뷰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올리지 못한 이유는 영화를 봤습니다. 인질이라는 영화인데요. 황정민이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저는 인질이라는 영화 제목을 접하는 순간 중국의 세빙 미스터 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국 영어를 매우 좋아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어를 통해서 직접 대본을 모조리 좀 외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어찌됐던 세이빙 미스터 우는 유덕화가 주연을 했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인질과 세이빙 미스터 우를 비교를 한다면 구성면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세이빙 미스터 우가 더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이빙 미스터 우는 2015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질도 한번 보시고요. 세이빙 미스터 우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두 작품 좀 비슷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은 그런 컨셉을 사온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세이빙 미스터 우를 좀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든 영화가 인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어제 영화를 봐서 바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시장도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2주 연속 8월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 이렇게 2주 연속 지수는 하락을 했고 대부분 보유 종목들은 지하실로 가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항상 하락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항상 상승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힘내시고 저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칙을 좀 지키지 못한 매매를 한 것도 있고요. 물론 원칙을 지킨 매매도 했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좀 자르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또 같은 실수를 한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욕심에서 나온 건 아닌가, 원칙을 왜 지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번 하락장에서 좀 반성의 기회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볼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이제 마지막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살짝 월요일, 화요일에 또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다음 주가 매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애니플러스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라인이 요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바닥으로 간다면 추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요 라인까지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애니플러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큰 하락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찌됐던 자신의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더 갈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기준을 잘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니플러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손절 라인을 좀 놓쳤다면 당연히 손절했을 시기는 좀 지났죠. 내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 라인이 깨졌다면 손절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고요. 기준에 의한다면, 제 기준에 의한다면 그게 맞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좀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좀만 더 버티고 또 그에 맞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기업을 믿는다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애니플러스는 요 라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J메탈도 저는 요 라인 좋게 봤는데 금요일에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 없이 최근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요 라인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보고 그 이후에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링크는 목요일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에 역시 시장의 하락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15,250원 요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라서 다음 주 모습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라인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인상가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비해서 좀 잘 선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2370원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시장 대비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나중에 인상가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부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 주 계좌는 미래에셋 투자고요. 키움은 소액으로 제가 한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차트를 볼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일단 인상가는 저는 목표가 요 정도로 정하고 일단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인상가는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도 크게 빠졌죠. 요 라인 그리고 61선, 241선 다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요 라인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켜준다면 그래도 이후에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CMS에도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추세가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 라인이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제가 생각했던 라인은 7,500원 정도였는데 7,180원은 목요일에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로 마지막 노선 저는 6,800원 길게 본다면 충분히 가겠죠. 가겠고 위에서 손절을 못했다면 지금 손절 라인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믿는다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또 시장에서 앞으로의 어떤 재료들을 본다면 CMS 에듀는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는 판단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내 기준에 부합됐다면 손절을 하고 다시 지켜보는 게 사실은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할 계획인데요. 뭐 그 전에도 그렇게 매매를 하긴 했지만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5일선과 20일선을 보면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도 크게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잃지 않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CMS 에듀랑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아니죠. 잘못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비슷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드림 시큐리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요 라인 그리고 금요일에 2.49% 시장 대비 저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림 시큐리티는 앞으로 재료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 특강은 요 박스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좋게 봤는데 역시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3,600원을 깨는 모습이고요. 아래꼬리 한번 볼까요? 아래꼬리 저가가 3,500원입니다. 그렇죠. 요 라인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특강 사고 싶은 종목인데요. 만약에 제가 어제 말고
요 라인에서 좋다, 요 박스권 지켜준다 해서 샀다면 아마 이런 하락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 더 지켜보면서 3,500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덕전자는 빠졌습니다. 목요일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 그만큼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빠진 모습 보여줬고요. 저는 요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요 라인. 요 라인을 살짝 깨는 모습이지만 다음 주에 흐름 보면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도 기업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 거고 계속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게임즈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자 관점이 아니라 지켜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또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면 또 게임주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고 넷게임즈는 특히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에 패션도 빠졌죠. 요 라인입니다. 이제 잘 봐야 될 시기고요. 21선 살짝 깨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추세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추세가 좀 깨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835원 요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하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가 좀 중요해 보이죠. 요 라인. 비셈전자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 라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라인을 깬다면 추가 하락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추세가 깨졌으면. 한국정보공학도 크게 빠졌습니다. 요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NL은 그래도 아직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죠. 요 라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은 크게 빠졌습니다. 이제 8월 30일인가요? 그때 신주 상장하는 날인데요. 유상증자가 있었고 요번에 유상증자 했던 물량들이 상장이 됩니다. 그때 유상증자 가격이 9,92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그거 대비했을 때는 거의 20% 좀 할인된 가격이죠. 지금 가격 대비하면. 일단 우리 세력들이 좀 일부러 좀 눌러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원전선도 이제 요 라인까지 왔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선제도 좀 크게 빠졌죠. 21선을 좀 깨는 모습 보여줬고 5,700원 요 라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 에스텍도 빠지긴 했지만 요 라인 잘 지켜주고 있어서 일단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그린플러스도 빠지긴 했지만 요 라인 17,600원 요 라인은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혹시라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큰 거래량으로 앞에 물량들을 저는 다 먹었다, 매집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